댄스 스포츠가 라틴 5종목을 제가 했었는데요. 차차차는 차차차. 일단은 무조건 거만해야 돼요. 거만해서 이렇게 되게 천천히, 삼바는 완전 엉덩이를 흔들어. 룸바 아파요. 너무 4입은 그냥 너무 자유 너무 괜찮아요? 귀신 봤어요 오빠? 아니, 지락씨를 보는데 너는 그 멤버들을 한꺼번에 딱 본 날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여행 프로그램이 잘 되려면 진짜 찐으로 친구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내가 먼저 가서 애들한테 야한 얘기해야지. 이 겁나 부렸거든요. KBS 공채 희극인 시험을 딱 봤어요. 근데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최종 또 떨어진 거야? 또 떨어진 거야. 이야! 개콘 언제까지 시청률 잘 나올 것 같아? 안녕하십니까. 요정식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날씨가 좀 비가 옵니다. 예. 밤에는 또 약간 서늘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 오나 보다 라고 했더니 비가 쏟아지고 나서 무더위가 또 예상된다고. 예, 정말 끊이지 않는 더위와 싸우고 있죠, 여러분. 예. 힘내시고 오늘 그래서 약간 이 여름에 좀 활기차게 좀 변화를 시켜줄 만한 분이 계실까 해서 넘치는 에너지,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굉장한 분입니다. 뭐 끼는 말할 수 없고요. 공감 능력까지 타고나서 이 친구도 정말 대세 중에 대세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코미디언 이은지 씨 모시고 뭐 꽁트서부터 이제는 뭐 MC까지 지금 종횡무진, 예,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인데요. 좀 즐겁게 얘기하고 힘내는 여름, 예, 보약 같은 삼계탕 같은 그런 뼛속까지 깊게 우러난 이야기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요리는 토마토 샐러드. 요즘 토마토가 또 너무 맛있을 때니까 토마토 샐러드 준비했고요. 메인 요리나 하이라이스, 맛도 아주 강하지 않은데 약간 포근한 음식, 포슬포슬한 음식 준비해봤고요. 그게 하야시 라이스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선. 뭐 이적한테 물어봐야 되나? 뭐 어떻게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그게 하이라이스가 됐는지. 그리고 또 여름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호박이랑 연어, 키쉬를 준비했습니다. 뭐 이건 약간 식어도 맛있으니까. 예. 자, 요리 시작하겠습니다. 왔다. 안녕. 선배님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볼게. 어머 세상에나.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아니 뭐 선배님. 물어보더라고. 네. 나보고 만난 적 있냐고. 네. 우리가 만난 적은 없어, 그치? 만난 적은 없어요. 선배님 여기 저 템플스테이 아니에요? 향이 엄청 아니 향이 엄청 이렇게 사찰 여기 여수 향이란보다 여기가 여수 향이란보다 선배님 저기 사찰 여기서 거기 아니 어디 그 스님 계시는가. 어머 선배님 어머 웬일이야. 어머 여기 진짜 생 리얼이네요. 생 리얼이야. 완전요. 노 리딩 노 어떤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사. 와 너무 신기하다. 저쪽으로 가시면 어머 돼요.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얘가 자꾸 유체 이탈을 하는구나. 예 선배님 이게 어머 나 그거 줘도 돼. 선배님 선물이에요 참. 와인이에요 와인. 참 까먹었네요. 여기 와인이에요, 갔다 와인. 왔어? 네 여기 바로 샵 앞이어가지고 또 첫 만남에 또 그냥 오긴 좀 그래가지고. 너무 고마워. 야, 걔 보는구나. 사실 우리 뭐 한 번 같이 할 뻔했었어. 그랬었어요? 진행을. 진짜. 근데 네가 너무 비쌌대.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에요. 아니 나 여기 유튜브 말고 방송. 방송에서? 잠깐만 나 뭔지 알 것 같아. 뭔지 알 것 같아. 제작비 이슈가 아니라 스케줄 이슈였겠죠. 아니야, 너 얼굴 빨개졌어. 너무 깜짝. 제가 웬만하면 당황을 안 하는데 이 방송이 이렇게 당황스럽게 하는 방송일 줄은 나 이렇게 절간 냄새 나면서 사람을 이렇게 당황스럽게 하네. 어머 여기 너무 매콤하다. 선배님 스케줄이 이슈일 거예요. 근데
뭔진 대충 느낌이 와요. 다시 올라가놨지. 다시는. 역시 다르구나.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와. 술은 마시니? 너무 좋아하죠, 선배님. 어머. 예의 바른데 네. 거침이 없네. 이런 스타일 너무 좋아. 너무 좋아하죠, 선배님. 아니 이렇게 들어오면서 친 사람은 네가 처음이야. 그래요? 도연이도 나래도 네. 우리가 그러니까 코미디언은 지금 딱 2명이었지. 여자분들은. 여자분들. 네가 세 번째. 너무 야, 영광인데요. 그래서 와우. 차세대 MC가 여자 MC를 잡으면 누구일까 여쭤봤는데 근데 너무 비싸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럴 리 없어. 그래서 네. 딱 그 세 분이 왔는데 세 명 다 나래는 너무 긴장을 했고 사실은 도연이도 긴장했지만 좀 원래 스타일대로 좀 차분하게 갔고 네. 근데 너는 오자마자 빡. 근데 선배님 저도 긴장했었어요 오늘. 그래? 네. 이게 약간 그 느낌이 있나 봐요. 뭔가 좀 그래 어떤 느낌이야? 좀 얘기 좀 해줘. 그걸 제대로 설명해 준 사람이 없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채널에 너무너무 나오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근데 3개월 걸렸잖아. 너 스케줄 잡은 지. 아니야. 여기 절간 왜 이래? 나 이거 안 벗어야 되겠어. 왜요? 너무 못돼 보일까 봐. 너무 나오고 싶었는데. 너무 나오고 싶었던 이유가 사실 일단 이 채널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점점 어디 가면 이제 제가 어디서 MC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제가 원하는 MC 추구미가 전 재영 선배. 에이. 비싸다고 소문났더라고요. 선배님이. 그건 맞아. 맞아. 아니 농담이고 아니 막 진짜로 너무 편안하고요. 무해하고요. 뭔가 서로 누구 하나 막 자극적이지 않게 선배님의 어떤 이런 집과 이런 제작진분들 이런 테이블 이런 음식들을 봐도 참 자극적이지 않고 건강하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너무 건강해요. 여기 템플스테이잖아요 지금 완전.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미였어요. 그래서 꼭 한번 만나 뵈서 선배님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었고 그래서 좀 긴장이 됐던 것 같아요. 좋아하던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막 너무 긴장이 됐고 또 그리고 왠지 개그우먼들이 자기 얘기하는 자리가 많이 맞아.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서 약간 긴장되나 봐요, 선배님. 반가워, 반갑습니다. 너무 반가워. 사실 프로그램에서 못 만나서 너무 편안하고요, 무해하고요, 자극적이지 않게. 그래서 초대해도 또 못 보나 막 이렇게. 너무 영광입니다. 아이. 이렇게 만나 뵙게 되고. 어머 여기 식기도 봐봐. 이렇게 대놓고 까서. 와 선배님 제가 얼마 전에 이집트에서 왔는데 이집트? 네 이거 너무 이쁘다. 와 이집트는 또 왜 갔어? 다른 프로 때문에? 추성훈 오빠랑 박준빈이라는 친구랑 갔다 올 시간은 있었어? 근데? 갔다 올 시간은 그래도 있었어요.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만 좀 빼면 돼가지고 그때가 제가 지금 또 라디오 DJ를 하거든요. 12시부터 2시까지. 어디서 하냐? KBS에서요. 그 황금 시간대를 들어갔구나. 네. 지금 그래도 한 2년 반째 하고 있긴 해요. DJ가 되게 힘들어. 선배님. 그게 DJ는 사실은 근데 꼭 해봐야 돼. 그쵸. 그래서 그게 좀 느끼는 건 다르지. 그 라디오를 해보면 정말 그게 정말 달라져. 그 인터랙션이라고 그러나 이 영어 잘라. Why? What is interesting? Interesting? 그 이렇게 What is 서로의 친밀감이 이게 되게 프렌드십. 정치자와의 프렌드십. 이거 받지 마. 안 나가게 하려고 야, 이거 약간 아예 무슨- 없는 사람처럼. 야 이거 무슨 꽃방송 같잖아 너무. 우리 결을 지키자. 결을 지키자. 아니 그래서 그거는 진짜 나중에 그만둬야 되면 정말 힘들 거야. 라디오가 의외로 그런 게 있어. 진짜 뭔가 든든한 또 다른 가족이 맞아. 생긴 것 같은 맞아.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사실 해외 촬영 말고는 전 지금 어떻게 해서든 다 생방하거든요. 오늘도 하고 왔고. 자 지금 방송 사고 잠깐 끊겼어. 이거 뭔데요? 이거 테스트야. 테스트. 자, 2분을 끌어라. 자, 2분 부탁해. 유지 시켜. 샴페인 좋아해요. 오늘 이 의상도
요정 제형에 맞춰서 제가 한번 입고 와봤거든요. 식탁보. 약간 어디선가 누군가가 자꾸 저보고 식탁보라고 하는 게 들리긴 하는데 큰 오해세요. 약간 지중해식으로 한번 제가 체크 느낌으로 한번 입어봤고요. 여러분 또 다른 식탁보가 아니랍니다. 오해 마세요. 이불이 지났나요? 아 감사합니다. 야, 이게 왜냐면 그런 사고도 있고 막 그렇잖아. 네. 진짜 알게 모르게 그런 일들이 자주 네 일어나잖아. 선배님. 재밌지. 근데 하면서 너무 재밌고요 선배님 말씀처럼 뭐가 꼭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왜 알았냐면요. 라디오 DJ야말로 솔직하게 안 하면 오래를 못 하겠더라고요 선배님. 시바이가 저 웃기려고만 하면 소재가 내가 왜 결 이렇게 지켜줘. 결 지켜줘요. 꾼 중에 꾼 방송꾼. 완전 방송꾼이야. 결 좀 지켜줘 제발. 진짜 그렇게 웃기려고만 하면 네. 그 안 재밌어져. 안 심지어 그다음에 너도 재미없고 힘들기만 하고. 어느 정도는 좀 너무 꾸며지지 않는 나를 좀 보여줘야 이 일을 내가 맞아. 진짜 즐기면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12시부터 2시 해가지고 DJ 이름도 텐디예요. 텐션 DJ. 그럼 사실 저도 진짜 막 11시 58분까지는 막 이러고 있다가도 12시 되면 파블로프의 개처럼 이은지의 가요광장! 막 이렇게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솔직하게 텐션 없는 날은 얘기해요. 어제 뭐 무슨 녹화가 있어서 오늘은 녹록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문자 많이 보내달라. 그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확 또 또 쏟아져. 와죠. 또 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내가 너무 숨길 필요는 없겠구나를 배웠어요. 야, 근데 DJ계의 최화정이 될 수도 있겠다, 얘가. 오. 아니 정말로 왜냐면 오늘 이렇게 톤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되겠다. 어머 여기 관상도 봐줘요? 나 지금 이 얘기하면서 국장님 같은. 약간 국장님 느낌. 오늘 국장님이랑 식사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왠지 이렇게 톤이랑 이게 딱 들으면 딱 기분이 좋아지는 톤인 것 같아. 괜찮아요.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맛있지? 네. 괜찮니? 너무 요즘 맛있어. 토마토가 좋아서 너무 맛있어요. 요 페타치즈랑 한번 버무려 봤는데 페타 치즈요. 빵이 네. 빵이랑 같이 저기 햄도 있고 치즈도 있으니까 우와. 야 타고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불과 한 20분 지났나 정말 막 너무 이런 걸 너무 잘하는구나 네가. 아 선배님. 어쩔 때 확 들이댔다가 어쩔 때 네. 쑥 빠져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네. 관찰도 했다가 이런 모습이 지금 20분 안에 다 보였던 거야. 맨 처음에 네. 뭐라 그랬냐면 오늘 뭐 은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그냥 정말 그랬어. 나도 그 생각하고 왔는데 재영 선배님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했는데 어떡하지? 근데 딱 너 혼자의 그 이렇게 딱 있어서 지금 이게 사실은 흘러온 방향을 보면 지금 네가 말한 대로만 간 거야. 근데 그 되게 이렇게 진짜요? 능숙하고 벌써. 아니요, 선배님. 갈 길 멀어요. 야 근데 너는 태어나면서 이랬니? 아니 언제서부터? 언제서부터? 약간 나 고등학교 선생님 때 들었던 질문이거든. 은지야, 아유 그만 뛰어. 야야 놀러 와봐 놀. 너 내가 왜 이렇게 뛰어다니니? 너 태어날 때부터 그랬니? 우리 국사 선생님이 많이 하던 말인데 이거를 34살에 오랜만에 다시 들어요. 아니, 너는 타고난 코미디언이었어? 아니면 어째서? 아. 나는 사실 아는데 네가 네. 댄스 스포츠를 오래 했지. 맞아요. 이제 엄마의 말을 좀 생각해 보면 5살 때 마이크를 잡고 친척 오빠들이 장기자랑하는 걸 제가 그걸 소개시켜 줬었대요. 자 이번에는 뭐 우리 친척 오빠, 우리 돼지 오빠의 뭐 무대입니다. 짱구 훌라춤입니다. 뭐 박수 주세요. 이거를 5살 때부터 그렇게 했었대요. 대박. 그러다가 댄스 스포츠를 시작하게 된 이유도 장기자랑 나가서 춤을 추고 뭐 SES 추고 Twinkle Get It Do My Life 예 추고 소녀시대로 갔다 I Get A Point 멋진으로 갔다가 그렇게 또 계속 이제 갔다가 제가 딱 중학생이 됐는데 엄마가 저를 이렇게 싹 보더니 고등학교를 가면 야자를 했어요. 야간 자율학습을. 그러면 우리 친언니를 보니까 12시면 집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은지가 만약에 고등학교를 가서 야간 자율학습을 한다? 엄마 생각에 얘 완전 미친다를 미리 엄마가 생각하신 거예요. 학교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있어. 오랜 시간 이은지를 학교에 있는 것은 부모로서 정말 할 도리가 아니다. 학대다. 은지 학대다. 은지는 비행 청소년이 될 것이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러면 너가 대학은 가야 되니 생활체육학과로 갈 수 있는 댄스 스포츠를 해라 해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중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친구들은 학교에서 공부할 시간에 우리는 학원에 가서 또 수업을 받으니까 그게 낫겠다. 그냥 그게 고등학교 들어가서 댄스 스포츠 학원 다녀서 시험을 봤던 게 아니라 중학교 2학년 때면 진짜 네, 15살? 영혼을 갈아 넣어서 전공을 네. 한 거잖아. 그쵸 어떻게 보면. 지금 너 손짓만 봐도 이렇게 나가잖아. 아, 안 보여? 이게 무용하는 애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지 이게 그냥 나가서 이게 다르죠 확실히. 그러니까 그래서 순정마초 좋아했어요. 투사의 춤인데 그게 파소도블레 오, 느낌이잖아요. 그래, 그래서 맞아. 너무 좋아했어요. 땅고 네. 형태. 라틴. 그렇지. 네. 라틴 이게 나오는구나. 네, 나와요. 이게. 댄스 스포츠가 라틴 5종목을 제가 했었는데요. 심사하시는 분도 되게 막 멋있게 막 이렇게 심사하고 계세요. 막 플로어에서 막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가서 끼 겁나 부렸거든요. 어필해야 되니까 점수 잘 달라고 막끼 겁나 부려. 거만해야 돼요. 거만해서 이렇게 되게 천천히 이걸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들이 엄청난 거잖아. 그래서 어렸을 때 시작하는 거구나. 그런 것 같아요, 선배님. 근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발 한 발, 차차차, 삼바, 룸바, 파소도블레, 자이브 다 배워서 고3 때까지 했죠. 그래서 했어. 네. 근데 어떻게 동아방송대를 간 거야? 맞네. 네가 맞네. 이걸 해서 떨어졌다 맞네. 그랬어. 맞아요. 근데 어떻게 그게 동시에 가능해? 그러면 저도 너무 신기한 게 이거예요. 이거를 누군가를 꼭 명리학 공부하시는 분 만나게 되면 너무 물어보고 싶었어. 왜냐면 솔직히 잘했거든요. 댄스 스포츠를. 잘했어요. 잘했고 자신이 있었고 상도 많이 받고 너무너무 그랬는데 그럼 나는 일단 고등학교 때 이렇게 댄스 스포츠를 하면서 날 꿈은 그래도 그때 그 당시에도 학교 친구들 많이 웃기고 워낙 재밌었으니까 그 개그우먼 시험 봐야겠다. 일단 대학교는 가고 근데 어차피 나는 댄스 스포츠 나 잘하니까 오케이 뭐 서울여대 무용과 동덕여대 교육학과 갈 수 있겠군 이 생각으로 원서를 다 넣었는데 진짜 다 떨어진 거예요. 제 인생 첫 번째 가장 큰 약간 시련? 시련이었던 것 같아요. 완전 다 떨어져가지고 뭐지? 어떡하지? 했는데 그 당시에 저랑 친했던 언니가 은지야 일로 와봐서 했더니 은지야 근데 꼭 네가 그렇게 배운 것을 꼭 그렇게 과를 정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너가 진정 하고 싶은 걸 생각해봐라 라고 그 언니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면서 그래? 그러면은 개그맨이 될 수 있는 과가 어디 있지를 갑자기 제가 혼자 검색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요. 거긴 또 1등으로 붙은 거예요. 개그 전공은 갑자기. 근데 거기서도 그 댄스 스포츠 캐릭터를 했었어요. 연기를. 댄스 스포츠 강사예요. 뭐 여러분 집안일 하실 때 댄스 스포츠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집안일 하실 수가 있어요. 띠로리로레레레 라리라라 막 이러면서 발바닥에 걸레 2개를 붙이고 다리를 찢어주세요. 뭐 이런 거를 제가 그리고 진짜 찢을 수 있으니까. 진짜 찢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중간에 코드음 딱 나오면서 라라리라라라 그죠? 그 노래를 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막 그거 틀고 댄스 스포츠를 또 접목시켜서 개그를 짰더니 거기 또 1등으로 붙은 거예요, 선배님. 동아방송대 방송연예과. 그것도 준비가 엄청 긴데 그게 그냥 같은 해였던 거야? 떨어지고 붙고가? 떨어지고 붙고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개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이게 무슨 운명. 진짜 운명적이지. 네. 너무 신기하게도. 너도 네가 생각해도 그게 운명적이라고 생각이 들어? 네. 부모님 뭐라고 그러셨어? 아니 중2 때부터 그 레슨비가 얼마며 의상비가 얼마며 그 신발은 얼마야? 네, 맞아요. 그게 굉장하잖아. 그 지원 안무비 뭐 이런 것도 있을 테고. 레슨비 뭐 대회 나갈 때부터 그런 건데 그래도 많이 응원해 주셨어요. 거기 딱 붙었어. 네, 그랬더니 붙었을 때 그래도 많이 응원해 주셨고 옛날엔 아무것도 모를 때 스타킹을 나간 적이 있거든요, 선배님. 작가님이 엄마 아빠가 반대했다고 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제가 지금은 약간 아니까 안 돼요, 거짓말 할 수는 없어요 라고 지금은 제가 하겠는데 그때는 20살이니까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되는 거구나 하고 제가 막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어 하셨고
사실 제가 빚이 1,000만 원이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게 막 사람들이 진짜 막 너무 걱정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언젠가는 어디 가면 얘기하고 싶었는데 할 수 최초니? 있어서 너무 좋아요. 최초예요. 자, 단독 갑니다. 단독 갑니다. 너무 좋아요. 최초 공개. 사실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가는 거 되게 행복해하셨어요. 어머니, 부모님이 되게 그런 거에 다 열려 있으시다. 아우 저희는 완전 저기 모던 패밀리예요. 완전 제 술 친구가 엄마 그리고 뭐 아빠도 저는 아빠라고 잘 안 부르고 병아 씨. 병아. 네가 그래서 어른한테도 그렇게 쉽구나. 이렇게 너무 어렵거나 그렇지 않아. 네가 보면. 그런 거 같아 선배님. 선배님이라고 하지만 하는 건 한 10년 본 사람처럼 하잖아. 근데 이게 정말 장점이거든. 반대가 없었어. 바로 좋아하시고 응원해 주실 정도로. 네, 개그우먼이 된 것도 되게 좋아를 하셨고, 근데 확실히 선배님 개그우먼들의 삶을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데뷔한다고 해서 바로 하루아침에 뭐가 안 되잖아요. 삶이. 근데 그거에 대한 약간의 걱정은 하셨던 것 같아요. 얘가 개그우먼 되는 것까지 오케이. 뭐 지금 알아서 재밌게 하는 거 오케이. 근데 얘가 진짜 계속 이렇게 뭔가 나만 아는 개그우먼이 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은 하셨던 것 같아요, 엄마도. 너의 학교 생활은 어땠어? 그러니까 그 정말 끼쟁이들이잖아. 아, 완전요. 정말 거길 휘두르고 있는 사람은 난 개그 전공일 것 같은데. 근데 어땠어? 그 안에서 학교 생활은 어땠어? 학교 생활도 되게 재밌었고요. 그때 딱 또 이게 참 희한하게도 20살 때부터 집이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같이 겸행을 했는데 이제 평일에는 경기도 안성시에서 학교 다니고 주말에는 금요일 한 11시에 2탕, 3시에 한 3탕, 6시에 한 2탕에서 돌잔치 MC를. 저 돌잔치 MC 진짜 잘 봐요.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봐요. 한 건에 5만 원, 뭐 그런 식이었어. 5만 원, 7만 원, 나중에는 올라서 7만 원. 그렇게 해서 3일 동안 그래도 알바하면 한 30만 원 그렇게 딱 받는 거예요. 뭐 그거 가지고 학식 먹고 그거 가지고 핸드폰비 내고. 다 네가 생활을 한 거야. 생활을 이제 그거 한 거죠. 네. 알바로. 네. 야, 그 진짜 사실은 MC 중에 너무 필요한 능력이잖아.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 맞아요. 근데 너는 그걸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사전 MC를 네네네. 대학교 1학년 때 시작한 거네. 맞아요. 와, 대학교 때 20살 때 막 고등학교 때는 막 이게 좀 아버지가 좀 사업을 실패를 하셔가지고 정말 쉽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때. 야, 근데 그때 그런 능력으로 네가 그렇게 뭔가 할 수 있었다니 너무 다행인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요, 선배님. 또 등록비가 또 걱정되니까 엄청 열심히 학교 다녀서 전액장학금도 한번 탔었어요. 돈 그거 안 내려고. 그리고 개그우먼 되고 나서 거의 한 엄청 오래 있다가 학자금 대출 딱 다 갚았었어요. 그 행사 MC 뭐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소문도 났을 거 아니야? 아유, 나 부천 쎄쎄쎄에서 난리가 났다니까. 쎄쎄쎄는 뭐야? 돌잔치 전문점 이름이에요. 부천 쎄쎄쎄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선배님. 막 어머님들이 나 저 아가씨 아니면 안 할 거예요. 아, 그때 이미 너무 스타였구나. 그 동네 지역에 지역 스타. 학교에서도 막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다 뭐 전액 장학금도 받을 정도를 했고. 네. 그리고 너는 당연히 KBS 공채 들어갈 줄 알았던 거지. 완전요. 두 번째 또 저의 예상을 벗어난 일이 탄생됐어요. 그 아까 댄스 스포츠 시험이 다 안 붙은 것처럼 시험을 막상. 봤는데 제일 중요한. KBS 공채 희근 시험을 딱 봤어요. 근데 제가 볼 때가 거의 신보라 씨가 있을 때였어요. 엄청 꽤 옛날이죠. 1차 서류 붙고 2차 가고 최종까지 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와, 한 번에 되나? 약간 막 이런 생각하면서 되나 보다 했는데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졌구나. 몇 명 중에? 그때 개콘의 인기는 그렇지. 진짜 어마어마했기 왜냐면 때문에 신보라 씨가 나왔을 때 그 인기는 완전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떨어졌네. 그럼 그 내년에 떠보지 뭐. 나 어리니까 막 그 당시에는 어리니까. 그래서 또 시험 안 돼? 또 최종에 또 떨어진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좀 약간 이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세 번째 시험 안 돼?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지망생 생활을 3년을 하면 저기 오빠는 어디 극단에 두고 여기 언니는 어디
뭐 소극장의 누구를 저도 이제 좀 알잖아요. 맞아, 서로 다 안다면서. 서로 다 아니까 막 정보도 주고받고. 그래서 마지막 딱 시험을 봤을 때 은지야 진짜 너가 최종 명단에까지 이름이 올라갔는데 너가 이렇게 지워졌더라. 그래서 너무 마음 쓰지 말고 내년에 또 해라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인데 4번을 떨어지니까 조금 저도 내 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내가 그래 그냥 이제 시험 보지 말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TVN 코미디 빅리그는 신인을 뽑지 않는 프로그램이에요. 원래 그랬지. 네, KBS, MBC, SBS 3사들 사에서 가장 핫한 사람들 3명 이렇게 모아서 서바이벌 하는 맞지. 개그계 쇼미더머니나 약간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신인을 뽑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코빅이 신을 뽑지 하고 저는 사실 진짜 코빅 하나도 안 보고 그냥 시험을 봤어요. 근데 얘한테 우연과 시련이 굉장히 뭐라 그러지? 되게 운명처럼 다가오는 것 같아. 시련과 행운이 같이 오나 봐요. 저 그런 사람인가 봐요. 약간. 근데 그걸 만들 수 있는 것도 난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같이 온 것도 신기하고, 그 다음에 나는 너의 일대기를 이렇게 보면서 그 4년이 제일 궁금했어. 그 4년을 뭐하고 지냈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굉장히 타고난 사람은 결국 다른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았는데 그 4년을 뭘로 버틴 거야? 그 4년을 그래도 같이 떨어진 동료들을 보며 자취방에 모여서 이야 개콘 언제까지 시청률 잘 떨어진 동료들과 으쌰 이렇게 하면서 좀 버텼던 거 같아요. 생활비는 그때 또 돌잔치 쎄쎄쎄 있잖아요. 부천 쎄쎄쎄 있잖아요 선배님. 거기 또 팁 받으면 얼마나 좋은데. 이게 다 해줘. 다 찢어졌어. 수고이 다 찢어졌어. 그러니까 행사는 끊임없이 하고 있었어. 끊임없이 했죠. 그러니까 생활은 문제가 없었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20살 때부터 단 한 번도 일을 안 한 적이 없더라고요. 20년을 네가 일을 했어. 사실 알바는 정말 굳은살이 백인 거지. 네. 그래, 난 궁금한 건 너의 꿈은 개그맨인데 식당에서 일하고 막 이럴 때 자괴감 들거나 그러지 않았어 오히려? 그런 건 없었어? 그렇게까지 막 자괴감이 들거나 아직까지는 막 너무 속상해 뭐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조금 어렸으니까. 어렸으니까. 그치? 예. 가장 자괴감 들 때는 진짜 그래도 못 웃겼을 때. 좀 뭔가 내가 너무 왜 그랬겠지? 집에 가서 내가 아까 왜 그랬지 미친놈아 막 이러면서 너무 창피해 막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막 아니 선배님 그런 적 없으세요? 막 있잖아요 우리 살면서 막 너무 많지. 그다음에 방송 분위기 안 좋거나 그러면 정말 다 모든 걸 다 망친 것 같잖아. 내가 망친 것 같지. 내가 망친 것 같고 막 내가 여기서 괜히 아까 그 얘기 해가지고 이게 괜히 티가 났나? 다 봐야 되잖아. 그게 관찰이고 네, 진짜 사실 분위기이기도 네. 하고 어떨 때는 말을 빨리 해야 되고 어떨 때 좀 천천히 해서 집중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진짜 몸소 체감하는 게 최고거든. 근데 그게 사실은 나는 공연 그러니까 나는 데뷔해서 공연하고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 아마 너는 쎄쎄쎄였나 보다. 쎄쎄쎄랑 코빅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그런 뭐 한 4년 뒤에 네가 막 이제 고민하다가 TVN의 신인을 뽑는데 딱 됐어. 돼버렸어요. 2014년도. 14년 나 이제 다 청산하고 난 TV로 간다. TV로 간다. 온에어다 이제. 네. 라고 생각했었던 거야. 그렇죠. 그 생각을 하고 갔는데 사실 녹화를 했는데 편집되는 경우도 너무 많았고요, 선배님.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막 인생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이제 조금 개그만 해도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얼마 지나고? 한 5년 정도 지나고 한 20살에서부터 한 8년 동안을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야생에서 살아남은 진짜. 거잖아. 보통들 다들 그러잖아요. 공채된 친구들 다 그러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된 다음에 힘들었다고. 오히려 맞아요. 되고 나서 타이틀은 어쨌든 개그우먼인데 어디 가면은 개그우먼 이은지입니다 하면 뭔가 바로 뭔가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뭔가 누구 구구절절 막 또 설명해야 돼. 있잖아요. 그 어디 그 코미디 빅리그라는 프로그램에 무슨 코너가 있는데요.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걸 보통 덜덜이라고 그런다며. 맞아요. 덜덜이. 그 덜덜이도 뭐 이제
꼭 그 코너 시작하기 전에 이상하다. 이 가게에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사장님 불러보자. 사장님 하면 이제 스타 이제 딱 그걸 또 아다마라고 하잖아요. 이제 가장 유명한 선배님이 누가 날 불러? 하면서 빵바라방방방방방방 막 춤추면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걸 열어주는 게 이제 덜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덜덜이 생활을 그쵸 오래 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또 고민이 없었어? 그때 고민 그때가 제일 많았어. 제일 많았었어. 진짜 관둘까 어떻게 할까. 방송 데뷔하고 또 4년, 4, 5년은 네. 사실 꿈이 좀 무너질 수 네. 있는 시기이기도 네. 하잖아. 맞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코빅이 1회 출연료가 사실 그때는 막 몇십만 원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게 또 편집되면 나오지도 않았고 그러다가 편집 때문에 안 나오는 거지. 네, 편집되면 돈도 안 나오고 그러다가 그러면 나는 그래 난 여기가 직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버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내가 결국에 안 되면은 필라테스 자격증을 따서 내가 강사를 해야겠다 해서 저는 항상 늘 플랜 B를 좀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오히려 과했던 동작과 과했던 연기들이 플랜 B가 있으니까라고 하니까 좀 힘이 좀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힘이 빠지고 안 돼도 돼. 이거 안 하면 어때? 이 개그우먼 안 하면 어때? 괜히 그러고 다니고 그러고 사니까 좋은 기회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힘이 좀 빠져서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코미디는 합인데 맞아. 함께 하는 건데 혼자 너무 막 이겨야 돼, 웃겨야 돼, 막 승리해야 돼, 막 이러고 지금 동물이었어. 지금 치타였는데. 막 이러고 다니니까 좋은 운이 안 왔던 것 같아요. 그 4, 5년 동안. 4, 5년 동안. 근데 마음을 고쳐먹고 안 된 말고 그래 오빠 이거 웃긴 것 같아. 그럼 이거 한번 해보자 오빠. 그래 아니 안 웃기면 추억이지 뭐. 우리끼리 나중에 MT 가서 선배님들 앞에서 뭐 하자. 막 이런 거. 나 이런 거 배운다 지금. 그러니까 막 너무 배워.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뭔가 일이 잘 풀렸어요. 그때 제가 대타를 진짜 많이 했어요. 선배님들 대타를. 예를 들면 그 무슨 데타가 있어? 그게 또 저희가 코빅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검사, 월요일 검사, 화요일에 이제 녹화해요. 이제 검사라 하면 이제 개그맨들이 딱 서가지고 미리 코너를 이제 보여주겠죠. 도현 선배, 나래 선배, 국주 선배 엄청 바빠지기 시작한 때라서 검사 날에 스케줄 때문에 못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은지야 네가 한번 해볼래? 여자니까. 그럼 제가 도현 선배 역할 해볼게요. 그리고 도현 선배인 양 제가 대타를 막 한 거예요. 그때 대타를 많이 할 때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오히려. 호흡이랑 뭐 과하게 웃기는 게 아니라 조금 자제하면서 웃기는 거. 그리고 또 나래 선배님 대타할 때는 또 나래 선배님만의 어떤 그런 특유의 어떤 그런 맞지. 굉장히 코미디스러운 몸짓 그런 것도 또 나래 선배 그렇게 배우고 액션들. 이제 도현 선배 같은 경우에는 딱 그 뭔가 이렇게 뭐 알바예요 뭐 이런 약간 힘을 뺀 듯한 다시 나왔는데 지금 도현이 나왔는데. 아니 뭐 만약에 막 세찬 선배나 누가 도현 씨 뭐 제가 한 맛있는 음식입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너 세찬이야. 예 알겠어요 먹어볼게요. 먹고 되게 똥꾸렇네 나고 좋은데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하는 되게 어려운 그 연기의 결 그런 것도 제가 대타를 하면서 배워보고 또 국주 선배 대타도 해보고 막 이렇게 다양한 선배님들의 대타를 하다 보니까 그때 많이 배웠고 그때 나 진짜 한참 멀었네. 그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좀 선배님들 덕분에 오히려 저는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암되던 시간. 왜냐면 대타도 그렇지만 개그우먼들 선배님들 보면 정말 오랜 시간 걸려서 이 자리에 계신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데뷔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이거가 자연스러운 거다. 난 무명이 아니다. 그냥 지금 이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조급증. 네. 그다음에 과도한 그 성공에 대한 갈망들. 내가 그 욕망의 그 전차를 탄 애들이라고 부르는 경우 있거든. 근데 그걸 타잖아? 그러면 너무 무서워. 선배님 너무 멋진 단어인데요. 욕망의 전차. 아니 근데 그것도 이해하지. 그런 거 누가 그런 욕심이 없어. 근데 누구를 해하고 욕망을 그 전차를 타잖아. 그 누구를 쳐낸다고 생각하는 전차는 사실 되게 의미가 없거든. 누구를 피해주면서 하는 전차는 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치. 그런 걸 몸소 느낀 적이 있어? 예를 들어서 동료들도 있었을 테고 그런 걸 막 못되게 그렇게 하면서 한 예들을 나도 봤을 거 아니야.
그치? 그쵸. 또 뒤에 또 좋은 선배님도 있지만. 아, 있지. 저건 또 저렇게 맞지? 하면 안 되겠다를 또 배우기도 했고요. 정말 매년 특히나 여기는 정말 인성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다다. 거기서 얻는 이야기들, 그다음에 그 긴 시간들을 오려면 결국 동료들이 있어야 되고 맞아요. 그런 힘들을 받으려면 맞아요. 얘기를 해야 되고 사회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없이 독불장군일 때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들을 너무 배우던 공연 때. 와. 근데 아마 똑같은 걸 느꼈던 거겠지. 완전요. 어. 네. 코미디라는 것은 밑에 또 깔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딱 재밌는 그게 안 나올 것이고 맞아. 완전 합의라는 걸 진짜 느꼈었어요 많이. 그래서 너무 제가 이렇게 뭔가 빨리 뭔가 스타가 되지 않는 거에 대한 이 갈망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의연해 하자라고 생각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버티면서 네가 막 갑자기 그 시기 때쯤 일들이 막 좀 생기기 시작했어. 피식대학을 만났죠. 그래서 기른지가 나오고. 네, 맞아요. 기른지 때 그 어떤 사람보다 큰 반응을 얻었던 거였어, 그치? 맞아요, 선배님 그랬어요. 반응이 되게 좋았고요. 그때도 저는 사실 제가 그 채널을 되게 좋아했어요.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할 때부터 이제 되게 재밌다 그랬는데 쿨제이의 여친을 찾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라고 딱 주위 언니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나 얘기 좀 해주면 안 돼? 내가 미팅이라도 하고 싶어. 해가지고 미팅을 하러 이제 갔죠. 첫 만남인데 서먹서먹하게 이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되게 좋다. 그리고 오랜만에 또 코빅 사람들이 아닌 늘 보던 사람들이 아닌 새로운 사람들이랑 무언가 하는 것도 되게 매력 있구나 라는 것을 딱 느끼면서 그거를 하게 되면서 기른지라는 역할을 만나면서 사람들이 이은지가 또 여기에서도 이게 있네를 많이 알아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캐릭터로 맞아요. 보면 거기서부터 완전 다시 꽃 피운 거잖아. 네. 근데 그렇게 이 과정들 뭐 세세스서부터 우리가 지금 다 알아. 지금 네가 본 20살의 은지는 한테는 어땠어? 약간 이상할 것 같아서. 진짜 이상해요 선배님. 마이크 선 이렇게 정리하던 은지요? 그 은지? TV 나올까 안 나올까 걱정하고 고민하던 사실은 은지? 막 그 고민하고 치열하고 와. 그 언니랑 내가 지금 제2의 인생을 필라테스를 산다고 했던 그 마음과 그 마음들. 그때 은지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진짜 그냥 좀만 버티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좀만 버티면 은지야 너 이제 막 카니발도 타고 다니고 나영석 씨도 만날 수 있어. 요정재영 와서 이렇게 라자냐 같은 것도 먹고 카프리제도 먹고 은지야 좀만 버텨라고 얘기해 줄 것 같아요. 그때는 사실 답답하고 완전 눈앞이 깜깜했죠 막 그런 조언을 잘해줄 수 있는 사람도 막상 없었어? 없었어요 그때는. 그때는 또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또 제가 스스로는 되게 고뇌이고 힘들고 녹록지 않았는데 또 동료들 사이에서는 또 제가 또 제일 많이 벌었고 또 항상 덜덜이도 많이 불러줬어요. 그 덜덜이조차도 그냥 불러줘야 나가는 거였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막 하루에 덜덜이를 막 5개씩 했으니까 만약에 코빅 코너가 10개면 5개 내가 덜덜이 나가는 거야. 야 주연이네. 그렇게 자주 나가면. 덜덜이계 여우주연상, 덜덜이계 황금 종려상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게 제가 말을 안 하게 되기 시작해. 힘든 걸 잘 얘기를 못 하는 게 저는 그렇게 늘 뭔가 우리가 똑같은 동기고 동료고 막 이래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제가 막 스케줄이 많거나 그러면 나 스케줄 많아서 너무 힘들어 제가 그런 얘기 진짜 절대 안 하거든요 어디 가서. 근데 그게 이유가 아니 그게 이거를 또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그래서 넌 그걸 받고. 네 저도 그렇게 봤으니까 다들 같이 있으니까 얼마큼 힘든지는 뭐 다들 다 똑같으니까 다 꿈으로 가는 사람들이니까 너 힘든 정도는 얘기할 수 없었던 거구나. 그것도 딱 기억에 남는 거 하나가 딱 덜덜이가 그때 막 5개인가 이럴 때였는데
아 이거 뭐부터 정리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었더니 동기 오빠가 와가지고 왜? 그래서 아니 오빠 나 이거 지금 덜덜이가 지금 5개여가지고 잠깐만 의상을 내가 이때 엄마로 갈아입고 이때 저기 여고생인 거지? 여고생 갈아입고 이때가 저기 오빠의 잠깐 재성 선배의 동생인 거야? 오케이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었더니 막 정신없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쁘네 라고 하더라고요 오빠가 옆에서. 그래서 그때 또 눈치 못 채고 그냥 오빠 나 이거 미치겠어 어떻게 해야 돼? 막 정리를 막 투덜투덜 했더니 그래도 넌 좋겠다. 딱 그 한마디를 했는데 제가 그때부터 무너졌어. 이거 힘든 얘기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막 그렇게 또 힘들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딱 요정제형 나오고 내가 느꼈네. 제가 아픔과 행운이 같이 공존하는 여자네요. 근데 그걸 볼 수 있다는 게 네가 너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나의 행운만을 위해서 달리는 사람이 많은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지금 알아본 거잖아. 그런 얘기들을 귀뚱으로도 안 들을 수 있어. 근데 그런 게 은지인 거야. 그걸 눈치라고도 얘기하지만 빨리 공감해주고 그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는 거. 그래서 기른지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줄 줄은 알았어? 전혀 몰랐고요. 저는 그냥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기른지 딱 첫 촬영하고 집에 가서 정말 꿀잠을 잤어요. 아 그래? 아까 그거 없이 내가 왜 그랬지? 이런 게 하나도 없이 나 정말 최고의 코미디언이야. 오스카상 안 부럽게. 너무 잘한 거야.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한 거야. 그 첫 촬영을 기른지를. 야 그게 노래방이었니? 노래방 하자 오빠. 그게 노래방 이렇게 네. 재영이가 이거 머리 이거 쓰고 노래방에서 왜 그 준케이 여자친구를 첫 왔는데 등장. 재영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둘이 부비부비 추던. 맞아요. 그거 하고 너무 막 맞다 나 코미디언이었지 그러면서 막 너무 행복하게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재밌었고 나 오늘 너무 잘한 것 같아는 있었지만 이걸로 막 이렇게 제가 막 나온산을 나가게 되고 라디오스타를 나가게 되고 막 이런 또 다른 저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게 정말 너무 재밌지. 정말 너무 신기하게도. 어머. 이건 키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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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에 키쉬라고 이런 그냥 파이 같은 건데 그냥 점심에 여름에 이렇게 카페 같은 데서 한 조각 먹고 그러는 건데 오이. 그게 반응이 왔을 때가 언제쯤이었어? 반응이 왔을 때가 솔직히 딱 올라오자마자 반응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바로 섭외가 바로 연결됐구나. 네, 그래서 그거 하고 반응이 있고 빨리 또 다음 거 찍고 은지야 우리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해서 오빠들이랑 신이 나가지고요 막 너무 신이 나가지고 마치 나한테 없었던 코미디 크루가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내가 마치 힙합 무브먼트 크루가 생기듯이 약간 뭔가 막 그런 되게 뭔가 막 완전 막 우리 코미디 하는 사람들 막 약간 막 그런 느낌 막 코미디? 지금 우리를 빼고 논할 순 없지 막 이런 막 되게 든든한 우리 오빠들을 막 이렇게 함께 하니까 막 너무 막 든든해가지고 그게 사실은 코빅이나 그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즐거움이었던 거죠. 그래서 뭔가 되게 막 너무 그렇게 즐겁게 하다가 이제 그 기른지를 보고 뭐 MBC 유튜브 웹 예능 같은 해장님이라고 제가 해장하는 프로 그게 첫 MC 타이틀을 단. 맞아요. 뭔가 이은지의 뭐를 다 처음 단게 된. 그래서 그것도 하게 되고 지구락실 하게 되고 뭐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떻게 보면 너한테 이게 뭐라지 그냥 툭 하고 일어난. 말끝이 죄송해요. 너무 맛있어. 괜찮지? 선배님 너무 맛있네요. 그렇지. 네. 진짜 맛있어요. 역시. 우와 계란도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이게 달걀로 만드는 키쉬가 달걀로 만드는 거거든. 그렇구나. 계란빵 같은데 연어 있고 안에 애호박 같은 느낌인가? 맞아. 오. 애호박까지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 게 이게 와 조화가 너무 좋고 식감이 너무 맛있는데요? 굉장히 달콤하면서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설탕은 1도 안 들어갔고. 진짜요? 그래서 이 애호박이 지금 너무 단 거야. 그래서 이 연어랑 맛이 약간 시골 맛도 나면서 약간 시골
가정식 느낌인데 맞아, 맞아, 또 막 맞아. 되게 레스토랑스러워. 어. 와 너무 맛있어 선배님. 우와. 야, 근데 오늘 네 얘기 듣는 게 너무 재밌어. 진짜요? 그건 효리가 롤 모델이었던 거잖아. 효리 선배. 어. 미국 사람은 메리 세이 블레이즈. 약간 기른지 씨의 롤 모델은 확실히 이효리 선배님. 진짜. 근데 결국 그러니까 성덕이 됐어. 만났지. 만났어요. 내가 보니까 너 나온 날이 내가 나온 날이었어. 맞다. 내가 첫 오프닝을 하고 너였었어. 맞다. 그러니까 인연이 있었더라고. 그러네요 선배님. 부캐 아닌 부캐가 만났어. 만났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찐캐를 만나서 네. 정말 성공해서 너의 모습이 정말 난리였잖아. 모든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주고 또. 너무 행복했고 진짜 너무 기분 좋았고요. 또 그 당시에 코미디 빅리그이 폐지를 한 상황이어서 무대가 너무 그리웠는데 레드카페 무대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관객들 하면.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고 관객들 앞에 선다는 게. 쓴다는 게 너무 기분 좋았고. 왜냐면 그때는 이제 쓸쓸세도 없고. 네. 앞에. 근데 그게 진짜 그 무대 앞에 선다는 행복함이 네. 있어 또.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은 음악을 했을 때 그 느껴지는 행복이 있거든. 맞아요. 근데 그 어떤 거 잘 짠 꽁트를 가지고 딱 내놨을 네. 때 그 행복이 있잖아. 그 완전. 어떤 곳에서 빵! 빵 터질 때. 저희는 그걸 또 다리 동동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야 오늘 다리 동동 나왔어? 그게 관객들이 너무 웃겨서 이게 아이고 죄송해요. 이게 나왔냐는 거예요. 다리 동동. 근데 효리 선배를 그렇게 딱 만났는데 너무 멋지고 소탈하시고 털털하시고 역시 제가 생각한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만났을 때 뭔가 이렇게 계속 그랬어요 저랬어요 보다는 오히려 후배들한테 안녕 은지 그냥 그렇게 해주시니까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저도 라디오 오면 옛날에는 막 아이돌 친구들 막 엄청 어린 친구들 오면 안녕하세요 오늘 고마워요 와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냥 안녕 오늘은 몇 항이니 라디오 끝나고 또 어디 가? 나 말 편하게 해도 되지? 그러면 오히려 게스트들이 더 좀 좋아요. 야, 뭐 그게 무슨 요즘이야. 그건 저거지. 저 소개팅 해주는 거. 뭐였더라? 헌팅걸. 헌팅걸. 난 그걸 보고, 그러니까 너 회장님도 그랬고, 지락 씨를 보는데, 너는 그 멤버들을 한꺼번에 딱 본 날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어떻게 느꼈어? 에고가 센 사람들이잖아, 사실은. 그쵸. 캐릭터가 세고. 맞아요. 너무 기억이 잘 안 나. 너무 아쉬운 게 저 진짜 너무 심장이 두근거려가지고 그때 자꾸 우리 또 저기 또 친한 피디님들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은지야 인스타 팔로우는 네가 제일 낮을 거래. 멤버 중에서 인지는 너가 제일 약할 건데 은지야 기죽지 말고 잘하고 와. 그러니까 막 엄청 많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좀 뭔가 나 진짜 내가 인지도가 제일 낮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도 있었고 일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하긴 했거든요. 근데 역시 정말 프로라고 느꼈던 게 너무 제가 하는 모든 얘기에 다 빵빵 웃어주시는 거예요, 제작진분들이. 솔직히 그렇게 웃긴 얘기 제가 생각해도 아닌데 근데 그게 저는 느꼈었어요. 뭔가 힘내라는 거라는 아니야. 것을. 난 조금 다르게 봤어.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헌팅걸, 그다음에 회장님에서 어. 네가 그 쎄쎄쎄에서 그 만들어 놓은 네네네. 그 단단한 일반인들과의 네네네네. 공감. 네. 그다음에 그걸 받았을 때 네가 어떨 때는 되게 그 거침없이 얘기해 주잖아. 맞아요. 그 공감을 맞아요. 거기서 되게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더라고. 진짜요. 근데 그거를 결국은 그 스타들 데리고 하는 거였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지. 처음에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치. 네. 저는 또 예능을 좋아하던 사람, 내가 언젠간 예능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니까 약간 시험 보는 느낌도 좀 약간 살짝 있지. 있고. 느끼지. 완전히 예능인이었으면 사실 그 캐스팅은 테스팅이지. 테스팅. 그다음에 야외 버라이어티를 처음 네. 그러니까 남들이랑 같이 들어가는 컨셉이니까 네. 이거 진짜 어렵거든. 컨셉 잡기도 어렵고. 맞아요. 근데 뭐 주문 같은 게 없었어? 정말 아예 없었고 그냥 친구들이랑 그냥 재미나게 여행 다녀오세요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역할은 없어요? 뭐 이런 얘기. 역할도 없었어요. 그냥 은지 씨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이 정도만 듣고 갔던 것 같아요. 너 혼자 약간 뭐 맵은 꾸몄니?
일단은 내가 너무 또 흥분하지 말아야겠다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흥분해서 또 너무 또 웃기려고 과해지면 아까 그 열망의 전차인가? 욕망의 전차. 욕망의 전차를 타는 순간 또 이도저도 안 된다는 것을 또 알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뭔가 너무 흥분하지 말자 그런 어떤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제가 그날 내가 촬영을 어떻게 했지라는 게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우리 4명의 호흡이 너무 완벽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시험대에 올랐던 거지. 그런 것 포디움에 같아요. 올랐던 거야. 4명 다 되게 중요한 순간이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긴장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 서로 다. 그래서 내 역할이 뭐 어떻고 이런 거보다도 맞아요. 가장 그들을 신나게 만들어 주더라고 네가.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랑 열흘을 여행을 갈 건데 이 친구들은 어쨌든 어릴 때부터 데뷔를 한 친구들이라 확실히 뭔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런 여행 프로그램이 잘 되려면 진짜 찐으로 친구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편안하게 속 터놓고 할 수 있는 얘기가 돼야 그래야 이게 살겠다 해서 솔직히 저 아까 물어보신 거 맵을 한번 그려봤냐고 하셨는데 딱 하나 그린 것 같아요. 내가 먼저 가서 애들한테 야한 얘기해야지. 그러면 애들이 동생들이 아시죠? 카메라가 있는데 이윤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하면서 여기는 이렇게 믿고 해도 되는 곳이라는 그게 좀 생기니까 조금 편해질 것 같겠다. 딱 거기서 그거 풀렸구나. 하나. 딱 그거 하나였던 그건 것 방송에 같아요. 안 나갔지만. 어차피 당연히 안 나가지만 왜냐면 또 믿었고 저는 또 제작진들 믿었고 그러니까 그냥 애들 앞에서 무장해도 되고. 애들 앞에서 막 야한 얘기 좀 하고 막 재밌는 얘기 막 웃긴 얘기 막 방송에 못 나갈 얘기들을 솔직히 좀 했어요. 그거가 다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딱 결계가 너한테 풀리더라고. 이거는 예능을 많이 해봤으면 이거를 다 어떻게 진행하려고 할 텐데 그냥 넌 놀아만 주더라고. 그냥 진짜 그냥 놀아만. 근데 그게 그 합을 만든 거야. 내가 전혀 가보지 않은 무슨 그 여학생들 수학여행을 내가 다녀온 거가 많은 시청자들이 그랬던 거야. 맞는 것 같아요. 남자들도 아마 여자들은 그때 기분이 살아났겠지만 남자들은 전혀 가보지 않은 여고생들의 수학여행을 가서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교생이 이기려고 막 게임에서 이기려고 게임도 한 10,000개 하나 봐. 야, 니네 게임 어떻게 이렇게 게임을 좋아해? 우리 중독센터 가야 돼. 진짜 중독됐다니까요. 우리 게임에 그러니까 뭐가 좀 어색하면 지네들이 우리끼리 도박을 게임하고. 찾아. 그치? 약간 이거 지금 뭐가 안 나와, 안 떨어져 하면 지금 게임 찾지. 우리끼리 게임하고 우리끼리 막 놀고. 근데 그 캐릭터를 만들게 너였던 것 같아. 내가 그걸 어디서 봤냐면 헌팅거를 보고 봤니? 난 거기서 추억이야. 야 어떻게 그 헌팅 포차에 그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들어가. 근데 네가 거기서 막 이러고 춤을 추더라. 나 저걸 보고 야 정말 짠! 거의 그냥 아예 등장부터 그냥 이리 오너라! I'm a hunting girl, we are hunting you, we got it action, everybody action. 그 엔딩을 꼭 이렇게 해줬어. 야 근데 그걸 가더라. 완전 허락은 받고 갔었던 거야. 허락은 그래? 허락은 미리 받고. 야 근데 나는 그게 너무 놀라서. 헌팅거를 하면서 또 많이 배웠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진짜 이게 확실히 이은지라는 이름을 걸고 무언가를 한다는 거 되게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나는 거구나.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있어. 네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네가 어떨 때 되게 거칠거든. 막 이렇게 MC 같지가 않고 남들이 불러놓은 게스트 중에 한번 들이받아야 되는 사람의 역할도 네가 해. 약간 플레이어 같은. 그러니까 이런 자질을 가진 여자 MC는 정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오빠 그래서 제가 진짜 고민인 게 지금 그거거든요. 저는 약간 뭔가 프로그램 색깔마다 다 다른 저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라디오에서의 은지는 이런 은지, 지구오락실에서의 은지는 이런 은지, 뭐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요 은지는 또 이런 은지, 뭐 또 중요한 뭐 공익 광고 뭐 EBS 거 할 땐 또 너무 많아. 어머, 야, 그거는 천천히 가. 지금 너 지금 욕망 탔어. 너 지금 욕망 전차에 탔어. 내릴게요. 욕전에 탔어. 카차벨 누를게요. 근데 이거를 가졌던 사람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 야외
이런 거 이게 세심함 또. 세심하고 그래 자유. 최선을 다해봐야죠 오빠. 아 근데 오늘 너무 예쁜데? 그럼 너 나중에 캔 높이 이나 오면 이나 오면 야, 저거 한번 가야지. 남미 5종 가야지. 차차차는 차차차. 일단은 무조건 거만해야 돼요. 거만해서 이렇게 되게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거리 얘 봐봐. 얘 무용한 말이야. 무용한 야 무용한 말이야. 이렇게 이게 그리고 삼바는 완전 엉덩이를 흔들어 엉덩이 흔들어 해가지고 괜찮아요? 귀신 봤어요 오빠? 아니 이렇게 리액션이 귀신 본 사람처럼 그다음에 3종. 룸바 아파요. 너무 사랑해 고뇌. 사랑해 고뇌. 너무 하소도 블레 싸워야지. 아 투우사 그렇지. 투우사 느낌으로 가야 되고 자입은 그냥 너무 자입 너무 신나야 돼. 근데 오빠 갑자기 본 건데 왜 겨드랑이만 망토가 나 있어요? 나 몰랐어. 아니 여기가 이렇게 너 무슨 옷을 준 거야? 겨드랑이 너무 이쁘다. 아니 여기가 겨드랑이. 얘 내가 아니라니까 너무 예쁘다 말을 막. 스타일리스트 저기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래, 애들 인터뷰 한번 가죠. 내가 이거 풀 동안. 안녕하세요. 난 MBTI가 I인 사람일수록 I인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었을 때 더 큰 희열을 느껴요. 포빅 좋아요. 예? 포빅 되게 좋아해서 네. 10주년 때도 가서 와. 저기 막내들이 오픈이었어요. 네, 나 거기 춤췄잖아요. 근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면 절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겠네요? 근데 왜 그렇게 쑥스러워했어요? 근데 제가 요정재영을 정말 많이 봤는데 게스트 최초로 이렇게 서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네가 거기 가서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아서. 정말 최초 아닌가요? 맞아. 거의 이렇게까지 이렇게 길바닥에서 아니 길바닥이 아니라 이렇게 서서 토크하는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이제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젠 누가 뭐래도 메인스트림에 들어왔어. 맞아요, 오빠. 그리고 와서 지금 이제 하게 된 프로그램이 모쏠이야. 모쏠. 어.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까지 이제 진출을 했어. 네. 어머 여기 카모메 식당이다. 카모메 식당 알아요? 나 너무 좋아하는 나 영화지. 너무- 내 최애 영화야. 그러니까 너랑은 좀 다르지 않아? 아니. 거기 가장 조용한 아이들만 모인 그 아니, 캐릭터. 너무 제가 너무 좋아해요, 오빠. 어. 카모메 식당이랑 좀 남극의 셰프 이런 거 있죠. 그래.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는 잔잔한 코미디. 네, 네. 어떻게 보면. 여기 너무 카모메 식당이다, 오빠. 너무 감사해요, 세상에나. 이거 무슨 일이야? 이게 오빠 어떻게 돼요, 음식이? 이거는 하이라이스. 하이라이스. 하야시 라이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겨자 좀 또 같이 넣어서. 어때? 완전 카모메 식당이에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잘 안 꺼내는 진짜요? 접시 꺼냈어. 너무 감사해요. 아니,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눈이 가가지고 이게 답변을 못 하겠어. 와. 너 마지막에 지금 챗 GPT에게 물어본 마지막 질문이 뭐야? 챗 GPT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본 질문 볼게요. 오늘의 운세 분석. 네, 오늘의 운세 사주 플러스 점성술로 알려줘 라고 했어요. 누군가의 말투, 태도에 예민해질 수 있대요. 나야? 아니요. 근데 이거 되게 좋다. 우와. 금성이 사자 자리에서 활발하게 작용해 주목받는 자리, 카메라 앞에서의 매력 발산이 잘 된대요. 방송 촬영, SNS 업로드에 좋음. 이걸 운세도 물어보는구나. 나 처음 알았어. 그래요? 이거 물어보면은 잘 알려줘요. 야 오늘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은지야 너 갈 대로 가. 그러니까 네가 해보고 싶은 대로 가서 그 끝이 어딘지 너무 보고 싶어. 그러니까 또 다를 것 같아.
그니까요. 행보가 어. 우리가 아는 음. 코미디언의 행보랑은 또 다를 것 같아서 아, 너무 응원하고 너 음. 마음대로 해. 도발하고 그러니까 도박만 하지 마. 도박하지 말고 도망, 음. 노도박 이렇게 응원을 뭐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가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응원이 최고의 응원이라는 걸 오늘 또 배웠어요. 오빠 감사해요. 너무 큰 응원이 됐어요. 내가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또 자기가 마무리했어. 아니 그 그게 MC병.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오빠가 한 마디씩 끼려고 그런 것 같아서 야 이러다 계속 마무리한다. 알지? 마무리만 한 20번째 하고 있어. 이 대화가 안 끝나. 아 그렇습니다. 네. 아 오늘 정말 또 많이 배우고 네. 제가 느껴보지 못한 세상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된 것 같아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차려주시고 너무나도 맛있는 술과 함께 오늘 함께 했습니다. 이상 요정재영의 이은지 제가 정재영입니다. 야 이은지 하니까 나도 모르게 모르게 정재영 너무 고마웠어. 야 너무 너랑 고마웠어요. 너무 친해진 느낌이야. 저도요. 아니 우영이 오빠가 어. 우리 라디오 나왔었거든요. 어. 그래갖고 우영이 오빠한테도 여기 나가요 했더니 오빠가 아 진짜요? 그래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집에 가라고요? 제가 다음 주에 뭐예요? 내가 할 길을 갈 거야. 내가 할 길을 그럼 오빠 다음 주에 또 우리 만나요. 미미는 어때? 미미 너무 좋지. 미미 너무 예쁘지? 미미 내 사랑. 내 사랑. 내 거야. 이 갈게요 여러분 안녕.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아니 이 집에 몇 시간 있었는데 이 사람 못 봤네. 야 뭐를 미미는 어떤 스타일이야? 미미. 언니 어디 가는데요? 언니 어디 가는데 그럼 저 데리고 가요. 약간 이런 스타일. 너무 많이 먹어. 영지. 아, 저 데리고 가요. 어디 간대? 파이팅 파이팅 있어요. 바이. 바이. 갈게요 오빠. 안녕. 안녕. 다음에 야, 만나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 그래도 너무 정말 재밌었어. 너무 행복했고 잊을 수 없고. 근데 오빠 궁금한 게 이거 왜 있는 거예요? 야 집에 이게 다 왜 있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화보야. 오빠 넘어질 뻔했어. 아니요. 갈게요. 오빠 카톡할게요. 제가 나 전화번호 가져갔지. 아니야, 그렇게 못 열어. 어떻게 열어야 돼? 너 못 나가. 현관에서 가장 많은 어떻게 열어? 안녕. 완전 예뻐. 완전. 난